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미국 백악관 안보 부보좌관, 실제로 지금 미국의 대중정책의 총괄 기획자입니다. 기획 총괄자인데 매트 퍼틴저가 5월 4일 날 이 버지니아 대학에서 유니버시티 버지니아에서 연설한 그 내용을 마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잠시 자율구독료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백모 프로덕션 도와주시는 덕분에 오늘과 같은 말씀드릴 것 같은 약간 좀 좋게 말하면 격조가 있고 나쁘게 말하면 좀 졸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꾸준히 꾸역꾸역 유튜브에 올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트 퍼틴저는 백악관 안보부 보좌관이고요. 그 아버지도 그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그냥 단순히 소설가가 아니라 법률가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스탠리 퍼틴저의 아들이고요. 유니버시티 오브 매사추세츠 애머스트를 중국 학과를 졸업해서 중국어에 아주 능통합니다. 이런 그 백그라운드를 가졌기 때문에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 5월 4일 연설에서 중국 이야기를 다룬 겁니다. 또 미 해병대 정보장교 출신이고요. 대중강경파이고 중국에 대해서 지난 5월 4 중국의 5월 4 5.4운동에 관해서 버지니아 대학에서 연설하면서 그 풀 텍스트가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이 개인적 생각이 아니라 트럼프 진영의 생각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이거 행간을 가만히 보면 으스스합니다. 오늘 그 후반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부에서는 5.4운동의 그 주도자였던 호적, 그러니까 그리고 후시라고 있죠. 후시, 호적과 그다음에 장팽춘 이런 사람들이 당대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족적을 남겼는가 얘기를 하고, 특히 장팽춘 같으면은 그 1948년에 발표된 유엔의 인권선언, 유엔 인권선언의 사실상 작성자인데 그 유엔 인권선언에 작성을 할 정도의 그러한 세계적 지성이 실제로는 중국 5.4운동의 그 지도층이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어저께까지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오늘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거 매트 퍼틴저의 연설 그대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중국에 있어 100년 전 5.4운동의 현대 문명의 정신, 민주주의의 정신을 누가 대표하고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5.4 정신의 계승자는 일상에서 작은 용기를 발휘하고 있는 깨어있는 시민, 즉 civic minded citizen입니다. 노무현의 깨시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쪽은 이제 깨시민이 아니라 좀비 군단이죠. 우한 코로나를 가장 먼저 알린 의사 리 웬량이야말로 그런 사람입니다. 리 웬량은 중국을 구원하겠다라는 열에 들떠 이데올로기를 좇은 거짓 선동가가 아닙니다. 그는 작은 용기를 발휘할 줄 아는 안과 의사였으며 한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지난해 12월 그는 작은 용기를 발휘했습니다. 의대 동기생들의 톡방에 위험한 신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이 우한 지역에 생겨나고 있어 라는 짧은 꼭지를 올려서 동료들에게 조심하라고 알렸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각자의 가족을 보호하라고 썼습니다. 이 경고가 생각보다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자 리 웬량은 당황했고 불안해졌습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근무병원의 상급자들이 리 웬량을 불러서 바이러스에 관한 소리를 퍼뜨렸다는 이유로 쪼아댔기 때문입니다. 곧 이어 리 웬량은 경찰에도 불려갔습니다. 신문을 받고 소위 자백서에 서명하도록 강제받았습니다. 혹시라도 경찰의 이 같은 행태가 현지 경찰 실무 레벨의 과잉 조치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시 중국 중앙정부가 리 웬량에 대해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고 있다 라는 뉴스를 내보냈다는 점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이 되자 리 웬량은 큰 용기를 냈습니다. 그는 경찰이 입을 다물라 라고 윽박지른 사정을 폭로했습니다. 전 세계가 리 웬량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 리 웬량은 우한 코로나에 감염된 상태였습니다. 2020년 2월 7일 리 웬량의 죽음은 모든 세계인들에게 피부치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임종 자리에서 리 웬량이 기자에게 한 말은 아직도 우리 귀에 쟁쟁이 울리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라면 하나의 목소리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 당국이 시민의 말과 행동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리 웬량의 이 말은
호적의 문체와 같습니다. 리웰량의 소리는 구체적 포인트에 관해 보통 사람의 언어로 말한다는 호적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기자에게 혹은 남에게 진실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커다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 됐습니다. 외국 기자든 중국 기자든 심층 취재 기자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한의 코로나 창궐 상황을 알리던 시민 기자들은 실종당했습니다. 첸추시, 방빈, 리젠화 등이 사라진 시민 기자들입니다. 최근 중국으로부터 추방당한 외국인 기자의 수는 70년 동안 이어진 소련 체제 아래에서 소련으로부터 추방당한 외국인 기자의 수보다 많습니다. 리 웬량의 동료 의사이자 우한 코로나 창궐에 대해 진실을 알렸던 아이팬 역시 기자에게 말한 이후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사람들의 작은 용기를 짓밟으면 사람들은 큰 용기로 터져나오는 법입니다. 100년 전 오사운동에서 호적과 장팬춘이 옹호했던 민주주의와 문명의 정신을 오늘 엄청난 도덕적, 신체적 용기로 옹호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정치권 내부 인사이고 또 어떤 이는 신앙의 목숨을 걸은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이는 중국의 올곧은 유교 전통을 이어받아 중국의 양심으로 목소리를 내온 사람들입니다. 수장런, 렌지창, 수지용, 일함 토티, 팡팡 이런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중국 공산당 밑으로 집어넣을 것을 거부한 20명의 가톨릭 사제들 역시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난해 법치를 위해 평화적으로 시위한 수백만 홍콩 시민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수없이 꼽을 수 있습니다. 오사운동이 100년을 꽉 채우고 새로운 100년이 시작된 오늘 그 정신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지게 될까요? 이 문제는 오직 중국인들만 답할 자격이 있습니다. 오사운동은 그들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100년 역시 오사운동에 담긴 민주주의 정신은 실현되지 못할까요? 앞으로 다가올 100년 역시 오사운동의 근본 정신은 중국 공산당의 검열과 거짓 쇠뇌에 의해 묵살 혹은 왜곡당하고 말까요? 앞으로 다가올 100년 역시 호적, 장팽춘 같은 오사운동의 지도자들은 중국 공산당의 의도대로 매국노, 친미주의자, 반역자 이같이 낙인 찍힌 상태에 머물까요? 모택동이 중국 문호 루신에 대해서조차 저기를 감추지 않았던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36년에 죽은 루신은 중국 정부가 가장 높이 평가하는 작가이며 오사운동 지도자들 중에는 공산당에 의해 금서 처분 당하지 않은 몇 명 안 되는 사람입니다. 루신이 죽은 지 21년이 지난 1957년 중국 공산당 간부 루진안이 모택동에게 물었습니다. 주석님, 만약 지금 루신이 살아있다면 어떤 상태일까요? 모택동이 쿨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옥에서 썩고 있거나 우리 입맛에 맞추어 글을 쓰고 있거나 아니면 절필했겠지. 이 같은 살벌한 상황에서도 진실을 찾고 말하는 분들은 루신이 남긴 다음과 같은 말에서 용기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잉크로 찍힌 거짓말은 피로 쓰인 진실을 감출 수 없다. 이제 미국인의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호적은 추상적 이데올로기에 탐닉하는 것을 물리치고 구체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이즘, 즉 주의에 대한 호적의 이 같은 염증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해 이즘, 즉 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중국은 내셔널리즘을 약화시키고 포퓰리즘, 그것도 제대로 된 포퓰리즘을 옹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대로 된 포퓰리즘이란 민주주의적 포퓰리즘입니다. 이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동전의 앞뒤면의 문제입니다. 권력과 이익을 틀어진 소수에게 우리 다중의 동의 없인 너희의 힘이 유지될 수 없어 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 바로 민주 포퓰리즘입니다. 권력과 영향을 가진 소수가 대중으로부터 너무 멀리 이탈했을 경우 민주 포퓰리즘은 그들을 다시 대중 앞으로 끌고 와서 내다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민주 포퓰리즘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 포퓰리즘이 바로 2015년 영국 브렉시트를 시작시킨 힘이었으며 2016년 트럼프 바람을 일으킨 에너지였습니다. 제가 강연하고 있는 이곳 버지니아 대학의 건립자인 토머스 제퍼슨으로 하여금 1776년에 독립선언을 쓰도록 만든 힘 역시 민주 포퓰리즘이었습니다. 민주 포퓰리즘은
당시 영국의 일부였던 이 땅의 지배자들에게 당신들은 누구를 위한 존재야? 영국이야? 아니면 우리 현지야? 라는 문제를 제기하도록 만든 힘이었습니다. 민주 포퓰리즘은 우리 현지가 먼저야 라는 원칙, 다시 말해서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원칙을 확립시킨 힘이었습니다. 5.4 운동에도 민주 포퓰리즘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호적의 말과 글은 위선적 귀족 지배층에 대한 선전포고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적의 말과 글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유교적 획일성을 강제하는 유교 권력 구조에 대한 전면적 거부 아니었습니까? 호적이 지향했던 목표는 기존의 체제 중심적 정치 모델을 또 하나의 체제 중심적 정치 모델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민 중심적 정치 모델로 근본 개혁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제 모든 세계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5.4가 제기하는 이슈에 대해 중국인들이 어떤 답을 내놓을 것인가 모든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살벌한 글이에요. 굉장히 학구적이고 점잖게 쓰여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내포된 의미는 너희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체제에 더 이상 못 가.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중국인들 계속해서 각계각층에서 저항 또 각 지역에서 저항 이어질 거고 우리 미국이 그를 지원할 거야 라는 선언입니다. 사실상에. 이 글은 제가 보기에는 펜스 부통령의 헛슨 연설, 즉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손을 보겠다라고 선언했던 그 연설과 거의 맞먹는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 있어서 부통령이라는 건 일종의 배우거든요. 이 포틴저는 배우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실제에 있어서 미국의 대중정책을 총괄 기획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무려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버텨낼 수 있을까요?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체제는 이제 내리막길로 가서 힘이 빠지고 이미 한반도 개입의지 다 증발한 상태입니다. 북한 체제 역시 갈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북한을 접수 평정 해방시킬 수 있는 상태가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글에서 보듯이 이 글이 상당한 정치 철학적 정치 사상적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함의 중에 하나는 포퓰리즘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언론과 이때까지의 얘기는 포퓰리즘 그럼 나쁜 것, 퍼주기, 정부가 막 베푸는 것, 시장에 어긋나는 것 이런 그 천박한 관점에 머물러 있어요. 이 포퓰리즘에 대한 공격은 그 쉽게 말하면은 조중이 앞장서고 있고 그에 결합해서 전경련 언저리 사람들, 그러니까 시장 만능주의 사람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포퓰리즘에 대한 공격을. 그리고 그들은 전경련 언저리의 그 사람들은 스스로를 리버테리니즘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영어로 물었을 때 리버테리니즘, 그 시장 만능주의거든요. 이라고 말할 뿐이지 혹은 자유방임 지상주의인데 한국말로 물으면 나 자유주의자야 그래요. 자유주의는요 리버럴입니다. 리버테리니즘이 아닙니다. 언어 가지고 장난질 좋은 겁니다. 언어를 가지고 우리한테 사기친 겁니다. 시장 만능주의가 곧 보수다. 이런 관점에서 전경련 주변의 사람들은 떠들어 왔습니다. 한국경제신문도 그런 관점을 많이 얘기를 해왔고요. 아닙니다. 보수는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데가 있습니다. 보수는 핵심이 뭐냐? 변혁과 지속 사이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거예요. 변혁만 이어지면 사람이라는 게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존재인데 시간상의 존재인데 지금까지 자기가 익혀왔고 배워왔고 하는 것이 전면적으로 부정당하는 거예요. 한 개인이 사회의 엔지니어링을 위한 인간을 구원하는 사회라는 피바다 관점을 위한 부속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즉 보수는 변혁 일변도, 변혁 지상주의에 대한 민중주상주의에 대한 거부입니다. 보수의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정신이. 그건 에드먼드 버크 책 읽어보면 그냥 나와요. 민중지상주의, 변혁지상주의에 대한 거부입니다. 인간에게 사회를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국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사회를 엔지니어링할 그러한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보수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보수가 그러면 지속만 하자. 말고 닳도록 주구장창 옛날 그대로만 하자. 그거 아닙니다. 보수는. 에드먼드 버크 말합니다.
마치 자연의 생태계가 자연이 새로운 생명이 등장하고 나고 살고 죽고 또 다른 생명개체가 나고 살고 죽고 또 다른 생명개체가 나고 살고 죽고 이것이 그런 나고 살고 죽어 가는 과정이 서로 촘촘히 이어져 가지고 하나의 그것이 되듯이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것과 새로 만들어지는 것과 이것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드먼드 버커가 정확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즉 보수는요 변혁 지상주의 민중 지상주의에 대한 반대고요. 존재의 단위가 생명 개체라는 것에 대한 관점입니다. 어떠한 구원을 떠드는 어떠한 소리도 한 생명 개체가 본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존엄성, 그 생명 개체에 깃든 실존적 무게, 그 생명 개체에 깃든 영혼의 무게를 뭉개버릴 수 없다. 이것이 보수의 기본 철학입니다. 거기엔 시장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시장은 언제 들어오냐? 그런데 가만 보니까 먹고 살려고 보니까 그 생명 개체의 창의성과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게 시장과 사유재산이네. 그래서 그 원리에 따라서 시장과 사유재산, 사유재산에 바탕한 시장을 하니까 나라가 번영하고 잘 돌아가네 사회가. 즉 시장을 하나의 툴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의 사상은 다 없애버리고 시장, 기존 이해관계를 자유방임 상태에서 방치하는 것이 지상의 목표다라는 거 하는 게 리버테리애니즘, 자유방임 지상주의, 시장 만능주의자들이고 전경련 그리고 조중들이 가끔 그런 소리를 해와요. 전경련 주변 인맥과. 이것을 내세워서 저기 다른 건 다 샷다마우스 하는 게 스스로 보수의 정통을 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개싸가지 없는 것들이 지금까지 설쳐온 거예요. 사상적으로는 정말 개싸가지 없는 사기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깊게 고려해야 될 건 그럼 이른바 순혈보수 또 순혈보수는 좀 다르죠. 순혈보수는 커클랜드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전통적인 도덕, 전통적인 그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에 대한 그 애착이 강한 거예요. 저도 따지면 순혈보수랑 비슷해요. 저는 왜 그러냐? 저는 최근 들어서 좀 바뀌었지 한 1, 2년 사이에. 그전에는 한 번도 소매 없는 러닝을 입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팬티는 사각만 입습니다. 지금까지도 가장 좋아하는 양말 색깔은 검은색인데 발가락 양말을 신다 보니까 회색도 요새는 신습니다. 무좀이 너무 싫어서. 지금까지도 검은 구두를 좋아하지만 그것도 역시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좀 날티나는 이렇게 통풍 신발 이제는 신습니다. 그래도 남이 별다르게 안 보니까. 또 지금까지도 이렇게 긴팔 와이셔츠만 입습니다. 와이셔츠 기본 색깔은 흰색을 입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이런 거 찍느라고 이렇지 진짜로 저기 신사복 그러니까 이제 군복이죠. 이제 저희 군복이라 그러는데 무장복을 보면 전투복을 보면 전부 검정 수트였습니다. 저는 아파트에 사는 거 싫어하고요. 저는 죄송합니다. 좀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한 명의 여성으로부터 저의 아이들은 전부 다 태어났고요. 저는 그 한 명의 여성과 몇십 년째 같이 살고 있고요. 바꾸는 걸 싫어해요. 밥집도 보면은 주구장창 안 바꿔요. 반경 1km 이내에서 가는 식당이 보통 2개에서 3개밖에 안 됩니다. 짜지 않고 달지 않고 미원 덜 쓴 집. 딱 골라가지고 그 2-3개밖에 안 가요. 이렇게 바꾸는 걸 싫어해요. 차도 바꾸는 걸 싫어하고. 그 전에 산에 잘 다닐 때는 몸이 아파서 그 전에 하이킹을, 등산을 1년에 빨간 날은 다 했으니까 200일 이상, 100일 이상 했는데 1년에. 딱 한 코스만 가요. 한 산에. 다른 코스 가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저야말로 어떻게 보면 순혈보수예요. 뭘 바꾸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틴저의 글을 보다 보면 갑자기 민주 파퓰리즘을, 데모크래틱 파퓰리즘을 얘기하는데 이게 정치 사상 책에도 거의 등장하지 않는 얘기들입니다. 이 민주 파퓰리즘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포퓰리즘 나쁜 걸까? 아닙니다. 대한민국 역사랑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위대한 파퓰리스트 오남 이승만과 박정희입니다. 파퓰리즘이라는 건 대중이 열망하는 비전을 제시를 해주는 게 파퓰리즘이에요. 대중의 욕망을 딱 한 워드로 맞춰서. 오남 이승만 독립, 대한민국,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나라를 만들어냈어요. 6.25 남측 물리쳤어요. 신생국가의 모든 제도적 틀, 정부, 교육, 금융, 중앙은행, 제도적 틀 다 잡았어요. 오남 이승만 때. 핵심적 제도적 틀은. 경찰, 군대, 공무원. 힘든 일이에요. 신생국가가 그렇게 그 소련이 주도하는, 소련과 모택동이 주도하는, 스탈린과 모택동이 하는 그 남침을 막아내면서 현대국가의 제도적 틀 다 잡고요. 위대한 파퓰리스트라는 건 뭐냐면, 저는 항상 위대한 파퓰리스트라는 용어를 제가 가끔씩 썼어요. 이 용어는 저의 용어가 아닙니다. 백모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great populist, 위대한 파퓰리스트와 같은 그런 멋있는 개념을 끌어내겠어요. 이거는 경영학의 아버지이자 사회사상가인 피터 드라카의 용어입니다. 피터 드라카가 헨리 포드가 죽었을 때 조사를 썼어요. 월스트리트저널에. 굉장히 긴 조사입니다. 참고로 미국 언론에서는요, 미국의 언론 잡지에서는 조사를 쓰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주필급 인사입니다. 오비추얼이라 그러죠. 그래서 내부에서 쓰기도 하고, 혹은 중요 인물이 나이가 들어가고 이러면은 외부 사람들한테 저 인물이 숨졌을 때 사용할 오비추얼리를 미리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은. 그래서 한 인물이 숨지면 그때 뭐 밤새서 뭐 되도 않는 삼류 글쟁이가 쓰는 게 아니라 정말 날리는 사람들이 미리 오비추얼리를 써놔요. 그래서 딱 언론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죠. 참고로 오비추얼리가 조사입니다. 이 헨리 포드의 조사를 피터 드라카가 미리 월스트리트저널을 위해서 써놨다고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이 그걸 딱 발표를 했는데 그 첫 문장이 헨리 포드는 위대한 파퓰리스트, 그레이트 파퓰리스트예요. 뭐냐? 그 사람 두 가지 약속했거든요. 하나, 모든 사람이 다 자동차 타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물었어요. 헨리 포드를 잡아다가 너는 왜 자동차가 검정색 모델 T밖에 없어? 그러니까 헨리 포드가 한 말이에요. 저는 소비자한테 선택권을 줬습니다.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검정색 모델 T를 만든 건데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가격에 저희 검정색 모델 T를 타시든지 아니면 안 타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동차를 일하는 거 하나 하고, 헨리 포드의 그 비전은, 두 번째는 생산성을 높여서 높은 임금을, 두 가지를 다 실현했어요. 당대의 디트로이트 포드 자동차 회사야말로 임금 상승을 주도한 회사입니다. 거기가 무지막지하게 줬어요. 위대한 파퓰리스트라는 건 대중의 욕망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그것을 그걸 딱 개념화시킨 다음에 그걸 실현해내는 사람이에요. 나라 만들어보자. 우리도 한번 멋있는 현대 문명국가 한번 만들어보자. 현대국가. 그 욕망을 딱 해서 그걸 대한민국이라는 네 글자로 박아서 그걸 실현하는 인물이 오남 이승만입니다. 박정희요. 잘 살아보자. 지금은 잘 살면 다대로 타락해버렸지만 그 이후의 세대에서 잘 살아보자 5글자로 해서 빈곤을 물리치는 한강의 기적을 개념화하고 그걸 실현하는 인물입니다. 위대한 파퓰리스트죠. 그런 뿐만이 아닙니다. 빌 게이츠가 아마 캐치프레이즈가 그거였을걸요. 당신 손가락에 정보를, information on your fingertips, 그거를 실현해냈어요. 이때까지 정보는 금융회사, 은행, 군대, 대규모 정부 조직, 이런 큰 메인프레임 컴퓨터, 그 당시 메인프레임 컴퓨터는 열이 많아갖고요. 믿거나 말거나 순행식이에요. 워터 자켓이 돌아가요. 라지에타가 돌아가요. 컴퓨터 바깥에서 그 열 빼내려고. 이런 데서만 정보를 다뤘는데 당신 손가락 위에 집에서 사무실에서 퍼스컴으로
거기에 정보를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information on your fingertips. 그게 아마 빌 게이츠의 그 저거였다고 저는 기억을 해요. 틀릴 수도 있어요. 스티브 잡스. Computers at every home and office 아니에요. In every office. 그러니까 모든 가정과 사무실에 컴퓨터를 넣어주겠다. 그게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내걸은 파퓰리스트 구호였고 그걸 실현했잖아요. 사람들의 손가락, 모든 사람의 손가락 위에 정보를 접속할 수 있는 그 통로를 뚫어주겠다. 그게 빌 게이츠가 내걸은 비전이었고 그걸 실현했잖아요. 이게 위대한 파퓰리스트들이에요. 마찬가지로 팀 버너슬리. 이 사람이 지금 WWW,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월드와이드 웹을 그 구조를 잡은 사람이에요. 원래 물리학자죠. 아마 물리학자건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무한 데는 그 CERN, 그러니까 그 스위스에 있는 그 유럽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 가속 방사광 그 실험 장비를 가진 연구소에 그 연구자로 근무를 하다가 이걸 전부 우리가 인터넷에 떠 있는 모든 문서를 전부 URL 링크죠. 우리가 링크라고 링크로 묶고 그 링크를 치면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검색 엔진을 달아서 어느 링크에 뭐가 있는지 알게 하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지식과 정보에 관해서 전부 이 촘촘히 이 길이 다 뚫리는 거잖아. 이 생각을 한 거예요. 팀 버너슬리가. 그래서 www가 만들어진 거예요. HTML이. 지금 우리가 보는 웹이. 이쪽 그 인터넷과 그 www를 주도한 사람들은 다 이래요. 1970년대부터.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쓰던 용어들 보면 알아요. 정신 증폭기. 사람들의 정신을 증폭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요. 메인프레임 컴퓨터 그 워터 자켓 돌아가는 그 순행식 컴퓨터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거기에 화면을 붙이고 화면을 붙이면 사람들이 유저 인터페이스를 하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정신이 증폭되잖아요. 거기에 키보드를 붙이고 입력 툴을. 그러면 사람들이 그 컴퓨터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일을 해야 되는지 명령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정신 기능, 정신적 파워가 올라가죠. 지금 하다못해 죄송합니다. 아르바이트 젊은이들이 일하는 가게 혹은 그 편의점에 포스 읽고서 찍는 그 사람이 다루는 그 화면과 그 정보 시스템은요. 옛날로 치면 면석이가 다루는 것보다 센 거예요. 훨씬 그 수준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현장에서 블루칼라들도 요새는 전부 기계를 다루거나 전동 도구를 다루거나 기계에 뭘 입력하거나 이런 게 많잖아요. 그 컴퓨터에. 이게 전부 그래 정신증폭 상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은 그 상태로 가겠다. 이게 인터넷의 아버지들의 관점이었어요. 1970년대. 다 위대한 파퓰리스트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학계가 아니라 퍼틴저라는 트럼프 진영의 브레인으로부터 민주 파퓰리즘이라는 용어가 나왔다는 걸 저는 굉장히 중시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시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앞으로 보수는 민주 파퓰리즘의 에너지를 사용할 줄 아는 보수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나라를 바꿉니다. 끌어오르는 대중의 욕망을 사용할 줄 아는 보수가 돼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질문이 그거죠. 우리에게 민주 파퓰리즘 에너지가 있냐 이거야. 끌어오르는 대중의 욕망이 있냐 이거야. 제가 보기엔 최소한 2천만한테 있어요. 최소 2천만. 야 이거 문팔육, 친중, 친복 이거 다 쓸어버려야 돼 라는 생각을 가끔씩이라도 하는 사람이 2천만 명은 되는 거예요. 있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요. 분노를 느끼고 있고 이 사전투표 부정 의혹 이런 것 때문에 경악과 공포에 있고 참 제 댓글에 왜 백모는 사전투표 의혹에 대해서 당신 뭐 컴퓨터 잘하는데 전산 프로그램 백모가 지금 그거 할 군번이에요? 제 군번이 높다 낮다가 아니라 저는 사전투표제가 첫째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이거 굉장히 허술한 제도고 이게 위헌적 제도다라는 거 첫째. 두 번째 통계 분포가 이게 말이 안 된다. 너무너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사자들이 중앙선관위와 검찰과 경찰이 부정선거가 없었다라는 걸 밝혀라. 저는 거기까지 얘기해요. 의혹이 뭐 프로그램을 이렇게 바꿨을 거고 저렇게 바꿨을 거고 뭐 여기서 이런 도둑질이 일어났을 거고 저런 범죄 행위가 일어났을 거고 거기에 대한 추론과 추정은
다른 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조회수도 많이 끌고 있고 제가 왜 그것까지 합니까? 저는 그 시간에 팀 퍼틴저 얘기 드려야죠. 사람이 다 생겨먹은 그릇대로 살아야죠. 요새 그거 그렇게 획일적으로 사람 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부정선거 의혹 밝히자는 입장이고요. 누구보다도 앞서서 이거 부정선거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구멍숭숭 투표제도란 얘기를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사법 처리를 당하고 있는 입장인데 저보고서 부정선거의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해서 막 떠들어라. 아니죠. 저는 구체적 시나리오는 얘기 안 합니다. 왜냐? 다른 분들이 열심히 해주시니까. 만약 그분들이 안 하시면 내가 생각하기엔 만약에 일이 저질러졌다면 이러이러한 시나리오를 썼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다른 분들이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밤낮으로 들고 파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분들하고 경쟁을 해요. 저는 제 시간을 그런데 못 써요. 지금 상태가. 시간을 그런데 못 쓰는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 못 드리는 또 안 드리고 있는 활동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기대를 만족 못 시켜드립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듯이 분포가 말이 안 된다. 너무 말이 안 돼서 이거는 부정 증거를 우리가 밝히는 거는 시도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부정이 없었다라는 증거를 너희가 밝혀라요. 그리고 두 번째 사전투표제 자체가 이게 위헌이다. 제도 자체가 그 캠페인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죠. 우리에게 민주 파퓰리즘 에너지가 있을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에게 민주 파퓰리즘 에너지를 갈고 닦을 지성이 존재할까? 막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민주 파퓰리즘 에너지는요. 이게 딱 모아져서 갈고 닦아져야 되거든요. 이게 막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민주 파퓰리즘 에너지를 받아낼 정당 구조가 있을까? 없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통당에 대한 조선중앙의 장악 핸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수도권 중심으로 범털들이 원내 진입하는데 다 실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당선자들은 그야말로 초보수 성향 지역인 영남과 충청 농촌지역, 강원 농촌지역 이런 데 있기 때문에 이제 미통당을 우리가 껍데기를 갖고 와서 알맹이를 채워주면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주 파퓰리즘 에너지를 받아내는 정당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이걸 하는 단체가 이제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국자연인데 국자연은 한편으로는 국자연 단체 멤버십을 갖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통당 책임당원 멤버십을 갖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더블 멤버십 운동이에요. 이게 더블 멤버십 운동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김진태 의원 때 그 최고위원 만든다고 당대표 만든다고 뭐 한 10,000명 이짝저짝 사람들이 입당을 했지만 그 통로를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이 빠져서 다 탈당하고 말아요. 10,000명이면요 힘 안 빠집니다. 서로 통로를 공유했다면 10,000명이면요 특정 지역 빼고 한 선거구당 평균 50명입니다. 50명이 서로를 식별하고 만날 수 있었더라면 그 50명이 100명 되고 200명 되고 300명 되고 400명 되고 700명 800명 되는 겁니다. 그거가 안 됐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김진태 의원이 정말 반성해야 돼요. 사람 그렇게 끌고 모을 때 자기가 왜 통로를 제공하지 못했을까? 이 통로는 사심으로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로컬 조직이 만들어지면요. 로컬 조직 한번 딱 세팅되면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세팅되면요. 중앙사무국이나 백모는요. 그냥 참조사항이에요. 참조사항. 자기들이 주인이에요. 거기서. 자기들이 주인공이에요. 사심이 먹힐 방법이 없어요. 이 자기 앞가림하고 생각할 줄 알 수 있는 자유 보수 깨시민들이 지역 동네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 어디 사심이 어떻게 먹혀요.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면 됐어 너 가. 특히 국자연 쪽은요. 전국 조직을 다 통하게 해주거든요. 만약에 국자연 중앙사무국이 헛소리 한다 그러면 전국 조직 그 동네별로 모인 조직들끼리 자기들이 연락해서 엔티국자연이라는 다른 단체 만들고 말아요. 이건 개인의 조직이 아니라고 이게. 그래서 아무튼 간에 국자연. 근데 이게 멤버십이 이제 월 회비를
3,000원 이상 내는 조직이라 지금 회비 연결하느라고 시스템 조금 늦어져요. 회원 가입 시스템은 아마 내주 초쯤 오픈되는데 회원 가입 쪽은. 그러나 사전투표제 위원소송단은 먼저 열려 있다고요. 그리고 거기 잘 뒤지시면 그 더블 멤버십 그 입당 원서, 입당 및 입회 및 입당 원서 양식이 떠 있어요. 그거 해서 거기에 있는 팩스 번호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작동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위원소송단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www.freeciitizen.kr/S1 그 다음에 이제 지역활동가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지역활동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각 선거구, 각 권역별로 일주일에 그래도 뭐 한 두세 시간씩 한 3번 시간 내서 두세 번 시간 내서 활동하실 분들 문자는 010-6368-9901입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